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문제를 해결할 때 모두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지금 인구가 감소되는 현상에서 치료하기 위해서 아주 쉬운 자본주의적 인간 속에, 자본주의란 속에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적 지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답이 될 수 있을까? 자본주의는 돈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 돈이 사람 사는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시청자 여러분, 한번 그런 어떤 관점에서 한번 우리 오늘 서로 이야기 좀 해봐요. 제가 준비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본주의의 수준의 인간. 자본주의는 생산성, 마케팅, 소비자 키워드로 빠른 대량 생산 광고를 통해서 많이 빨리 팔기, 소비자를 잡아서 충성 고객 만들기. 이런 배경에서 인간은 정, 이웃, 도움, 함께라는 원시 인간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살만한 것, 깨달음, 심오함, 초월함, 인간 중심 인간은 필요하지 않게 되어 스트레스 속에 산다. 우리는요, 사실상 자본주의 역사가 길지 않거든요. 그 전에도 잘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여러분, 자본주의가 뭘까요? 돈이면 최고라는 그러한 이념이죠. 그게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살다 보니까 모든 어떠한 삶의 지식이 그 시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 이전은 가난했고요. 그래서 가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본주의로 들어왔으니까 자본주의는 가난의 측면에서는 구세주의였습니다. 근데 자본주의와 주로 살다 보니까 돈이 최고라 보니까 돈 밖에 있는 우리가 원시 시대부터 살아왔던 우리 인간성, 인간 중심,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돈을 많이 버는 만 있으면 부자로 생각했는데 죽을 수가 없는 모든 것을 다 버린 채 돈만 벌고 살았는데 우리가 돈을 벌고 좀 늙어보니 아파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돈의 노예가 돼 있고 이제 돈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니 몸이 아프니 이 일이 어찌할 겁니까? 우리 자본주의 수준의 인간은 뭘까요? 자본주의 수준의 인간은 생산성, 마케팅, 소비자, 대량 생산, 빨리 팔기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축이 있어요. 대량 생산은 인간을 혹은 기계를 어떤 규격에 맞게 그래서 시스템화 시켜서 그 속에서 살기 위해서 많은 대량 생산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인간을 시스템 안에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시스템 안에서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생산성의 노예가 되어 있고 마케팅의 어떠한 노예가 되어 있고 이게 소비자는 어떤 마케팅 결과물이니까 소비자는 그러니까 인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소비자로 사는 거죠. 자본주의의 개인은 기업에서는 생산하는 사람 또 물건 파는 때 마케터로 그 물건 사주는 사람으로 이 세 가지 사람으로밖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은 명품을 사는 게 기쁨이에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이 자본주의 속에 우리는 그렇게 길이 들어져 버렸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가 산다는 게 뭐예요? 그럼 우리가 자본주의가 없는 동물사회에서 한번 볼까요? 자본주의가 없는 동물사회, 돈이 없는 동물사회. 그들은요, 난 잘 모르겠어요. 자, 사자를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사자를 보면 사자는
맹수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이들과 이렇게 살면서 그 암컷 수컷 이렇게 기대면서 형제 자매가 살아요. 사자는 단체 생물이잖아요. 가족으로 살고 있잖아요. 형제 자매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형제 자매 못 살아요. 다 들들 싸우고 난리거든요. 다 돈 때문이에요. 돈이 없는 사자는 사자의 본성대로 살지만 자본주의에 돈이 오면서 인간의 본성인, 그게 뭐죠?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원시, 정, 이유, 도움, 함께, 그리고 사람의 어떤 그 깊이, 인간은 무엇이고 나는 왜 살아야, 철학적인 개념까지, 그런 것이 인간이요. 사람이죠. 그게 돈이 없는 곳, 본질적 자본주의가 없을 때 그런 거였거든요. 살만한 것, 깨달음, 심오함, 초월함, 인간 중심, 이것은 지금 그렇게 살았다가는 굶어 죽거든요. 그냥 누구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자본주의 수준의 인간은 딱 중간이에요. 그게 뭐예요? 돈벌이 있는 곳에만 있어요. 돈 벌 수 있는 그것이, 그럼 돈 벌 수준은 뭐예요? 사주는 사람 수준대로 사는 거잖아요. 자본주의 수준의 인간은, 그곳의 인간은 깨달음과 심과 초월함, 인간 중심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살았다가 망하고 죽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해프닝이지만 대학에서 철학이 사라졌잖아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살아남는 과목은 취직 가능한 과목만 살아남잖아요. 자, 이 결과물이 뭐냐 하면 취직한 사람은 돈을 벌어서 살지만 돈만 벌 따름이에요. 그리고 사회에서 이렇게 뉴스에서 나온 수많은 사건 사고들은 재미가 없어서 아우정이에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있는 것은요, 자, 어때? 인간의 정이 흐르고 이웃과 함께하고 도와주고 참 사랑하고 원시험 살아서 사람 살면 깨달아요. 어떤 사람이 깨닫고 심하고 초월한 인간의 덕, 효, 뭔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관계적인 것에서 부드러워요. 그게 유교예요. 유교는 부드러울 유자 맞나요? 잘 모르겠지만 인간 관계가 얽히고 설키면 재밌게 살아요. 이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는 재밌게 원만하게 조화롭게 살다는 그 조화로움의 키워드가 지배해야만이 되는데 자본주의예요. 아예 자본주의예요. 인본주의도 아니고 르네상스도 아니고 뭣도 아닌 자본주의 속에 살고 있거든요. 자본주의 좋습니다. 왜 좋냐면 모든 사람이 가난에서 해방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우리도 가야 돼요. 이 자본주의보다 더 높은 단계, 이게 뭐죠? 우리는 이제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했으면 다음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먹고 살기 이럴 때 우리 조선시대에 뭘 했죠? 정신문화가 있었어요. 정신문화는요, 우리가 홍익인간이라든지 뭔가 사람과 사람 살 때 풍요로움, 정이 흐르고 재미가 있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삶, 그게 정신문화예요. 그러니까 풍족한 삶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기대했어요. 자, 지금 가난하니까, 정신문화 시대예요. 지금 가난하니까 우리는 돈을 벌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돈에 몰빵한 순간 정신문화는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돈만 있지 정신문화는 없어요. 참 신기하죠. 정신문화와 돈을 한꺼번에 조화롭게 갈 수가 없나 봐요. 돈이면 돈, 정신문화면 정신문화인가 봐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돈을 벌지 않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문화 시기는 농업이 기반으로 했거든요. 농공행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정신문화 시기에 농업을 한 사람은, 농사 지은 사람이 씨를 뿌려서 벼를 만들어서
별을 심어서 별을 타작해서 또 타작한 별을 찧어서 쌀로 만들어서 물에 쌀을 씻겨서 밥을 하는 어떠한 한 사람이 어떠한 삶이 전체적인 것을 했어요. 그게 전체적인 인간이죠. 그 전체적인 인간은 함께하는 거예요. 우주가 전체적인 거잖아요. 우주는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기를 원해요. 우주는 본질적인 그거니까. 전체적인 인간은 제가 벼농사를 전체적으로 지은 사람, 농부는 그 별을 다 알아요. 소중하게 알아요. 그래서 나달 하나하나 소중하게 나눴어요. 자, 전체를 본 사람, 우주라든지 나라 별을 전체적으로 사이클에 있는 농부라든지 이런 사람은 혼이 깃어요. 혼이 있어요. 우주도 혼이 있고요. 농부도 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다고요. 전체적인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그러나 부분적인 인간, 자본주의 인간은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전체적인 인간이 전체 어떤 악기를 만든 사람이 바이올린을 맡긴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만든 악기를 만든 사람은 심지어 줄까지 고래 심줄까지 해서 심줄을 가지고 악기를 만든 사람은 그 악기에 영혼을 불어넣어요. 그러면 그 악기는 골동품이 되고 최고의 비싼 악기가 돼요. 근데 그 악기는 단 한 사람을 위한 악기예요. 대량 생산이 아니고요. 소비자도 없고 필요 없어요. 자, 이곳에서는 이야기가 나와요. 악기를 만든 전체 악기를 만든 그 영혼을 투자하면서 쏘아 부으면서 하나하나 시스템을 만든 그 모두가 섬세한 속에 만들어진 마스터피스 작품을 만든 인간 중심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자본주의 인간을 도구화했어요. 시스템 속에 가둬놨어요. 아무리 똑똑해서 시스템에서 벗어나면 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제 저는 30년 직장에 있었어요. 30년 전부터 30년 후까지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점점점 시스템화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을 어떤 시스템 속에 다 가둬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직 생활을 했는데 공무원의 개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런 능력이 있어도 필요 없어요. 그 시스템에 맞는 일을 하지 않으면 평가를 받을 수 없으니까요. 이게 대량 생산의 의미예요. 그러면서 30년 동안 있는 제가 일했던 그곳은 재미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시스템으로 운영되니까. 시스템이 운영된 속의 인간은 전체 인간이 아니라 부분 인간이에요. 전체 인간이 아니라 부품으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시스템 속에 있는 모든 인간은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신이 될 인간을 만들어요. 신이 되기 위한 인간은 자본주의 속성의 인간 속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수준에만 인간을 머물게 하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은.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 수준의 인간으로 생산력 높아야 되고 마케팅, 소비자, 그리고 대량 생산, 광고를 통해 많이 팔아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이런 쪽에 있는 인간을 사람으로 취급해 다루면 다 쓰레기로 필요 없는 사람 취급해 버려요.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지금 우리가 직장에 사람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인구가 감소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인재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실업자가 많잖아요. 직장을 못 군 사람, 이런 멍청한 게 어딨어요. 그 인간의 생각이 시스템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딴 생각을 하지 못해요. 지금요, 대학 졸업에 취직 못한 사람이 수덕이에요.
그럼 반드시 그럼 삼성전자라든가 공무원 들어갈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게 맞긴 하지만, 그러면 전공이 있어 전공 모듈을 맡기면 해놓고 다 막아놓고 시스템적으로 막아놓고 시스템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시스템을 잡을 생각하지 않아요. 시스템은 아주 편해요. 대량 생산으로 그냥 막 생산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밖에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스템 밖에 주인이 없으니까 그냥 놔둬요. 그러면서 지금 고용할 사람이 없대요. 무슨 이런 모순이 있어요. 자본주의 수준의 인간은 그래요. 시스템이요. 시스템 속의 인간은 시스템 밖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야구장에 가게 되면 불빛 속 야구는 이렇게 한 90도 각도에는 밤에 야구 들어오면 불빛 야구 선수가 있고 나머지 90도 밖에 270도인가요? 거기는 다 컴컴해요. 우리는 어디 야구장배 보지 않아요. 시스템이 있는 곳만. 자본주의 수준의 인간은 시스템형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깨달음, 심오함, 초월함 이런 단어는 아예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본주의 속에 시스템 속에 프레임 속에 기계 생산 속에 그런 인간이 되기를 우러운 영혼의 세상이나 우주는 원치 않아요. 우러운 영혼의 세상이나 우주는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인간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깨달음, 심오함, 초월함 인간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자본주의 시대는 돈이 인간을 성장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냥 돈만 벌어라. 이것만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 돈을 벌 수 있어. 이겁니다. 근데 시스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생산성, 마케팅, 소비자, 요 속에 다 들어가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자본주의 인간으로만 돼요. 자본주의 인간 속에만 돈이 있어요. 자본주의 인간 밖에는 돈이 없으니 모든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 자본주의 인간으로 됩니다. 자본주의 인간은 생산성, 마케팅, 소비자, 키워드 속에 갇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밖에 나와서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돈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많으니까 늘 그 돈 많은 어떤 재산 증식으로만 가요. 그 돈 많이 있는데요. 형제 자매가 늘 싸워요. 그럼 늘 돈이 부족하고 늘 돈이 고파요. 백만장자가 돈 끌어간다 하듯이 우리는 자본주의 수준 인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정신문화 시기는 콩 한 쪽쪽 나눠서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돈이 아닌 정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 것이 네 거고 네 것이 내 거예요. 담장이 없었고 이웃집 숟가락까지 다 알 수 있었어요. 그곳은 재미가 있었어요. 참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여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본주의 인간은 정확해야 되고요. 시스템적이고 여분이 없어요. 정밀해야 되니까 그 자본주의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 자본주의 인간으로 살아 습성화돼서 가족끼리도 재밌게 놀지도 모르고 다 해체돼 버리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이 자본주의에 밀리고 자본주의가 모두에 밀렸어요. 지금 계급주의의 피해가 자본주의가 생겼지만 지금 자본주의 피해로 많은 사람이 지쳐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따뜻함으로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영화 보고 TV 보고 야구 보고 배구 보고 돈 주고 연극 보고 모든 돈을 주고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닌 누가 하는 것을 구경하는 그러한 재미로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 수준의 인간은 구경하며 사는 것이지. 그러나 인간은 행동하고 관계주의를 맺으며 사는 것이.
제가 이렇게 이 동영상을 쓴 이야기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본주의 수준의 인간, 자본주의는 생산성, 마케팅, 소비자 키워드로 빠르고 대량 생산, 광고를 통해서 많이 빨리빨리 팔기, 소비자를 잡아 충성 고객 만들기, 이런 배경에서 인간은 정, 이웃, 도움, 함께라는 원시 인간부터 살아온 사람이 살만한 것, 깨달음, 심오함, 초월함, 인간 중심 인간은 필요하지 않게 되어 스트레스 속에 살게 되었다. 필요하지 않게 돼서 없어졌잖아요. 우리는 매우 정확한, 매우 시스템적이고 생산적이고 그것을 기계적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하니까 어떻게 인간이 기계입니까? 감사합니다.